이건 실제 실험이었어요. 70kg의 건장한 남성 36명을 6개월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딱 1600칼로리의 음식만 줬더니 결과는 빠졌겠지. 근데 중요한 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살이 20kg씩 빠졌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야. 왜냐면 이 실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인사이트가 우리가 하는 다이어트에 절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핵심 노하우가 있거든. 내가 실험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고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상상도 하기 싫지. 왜냐면 불가능하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해당 음식들만 딱딱 준다는 것 자체가 윤리 규정에 벗어나는데 이게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어. 1944년 미국 미네소타로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로 이 실험을 했던 핵심 이유는 음식물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거였거든. 그래서 당시에 100명이 지원했다고 해.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36명을 선발한 거고 6개월 동안 1600칼로리만 먹인 거지. 그래서 철저히 통제된 실험이었어. 쉽게 생각해서 정말 가둬놓고 해당 음식 이외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섭취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거고, 그리고 움직임도 좀 있었어. 그래서 매일 3시간 정도 가벼운 노동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5km도 걷고. 근데 3시간, 하루에 3시간 그리고 5km, 이게 지금 우리의 현대인의 움직임과 비교해 봤을 때도 사실은 전혀 무리스럽진 않잖아. 우리가 다이어트 운동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열심히 움직이지. 이 실험에 대한 결과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체중이 평균 25% 감소한 거니까 70kg 몸무게 기준으로 약 한 20kg 되잖아. 거기 체지방도 70%, 골격근도 40% 빠진 거지. 그리고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빠졌다. 자, 그럼 이게 여기까지가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평소에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 과정 겪는 그 과정과 너무 흡사해. 그 실험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6개월 동안 실험을 했던 대상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또 심리적으로 우울해지고 수면이나 소화의 장애도 느끼고 피로도는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이 부족해지면 점점 활동이 느려지잖아. 이게 우리가 미네소타 기아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아닌데 꼭 우리가 보통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 가져가는 것과 너무 똑같아. 실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역추적해 봤더니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몸무게보다 평균 체중이 110%가 됐다고 한 거지. 근데 거기에 지방은 140%.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쪘다는 말이지. 그리고 실험이 끝났으니까 음식 공급에 제한이 없잖아. 그 상태가 되었는데도 음식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 높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인은 하루에 10,000칼로리 섭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실험은 어쩌면 음식물이 부족한 거에 따른 우리 몸의 신체적, 생물학적 반응보다 음식물에 대한 강박감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고 봐도 무방하지. 그러니까 너가 당장 급하다고 5kg, 10kg 굶어서 살 뺐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면 그 굶어서 버티는 그런 다이어트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은 걸 참느라고 억제되어 있던 식욕이 폭발하면 결국 우리가 안 먹었던 그 음식의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요요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원래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보다 더 살찌는 경우가 태반인 거지. 그렇진 않아. 왜냐면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보면 보통 아침 잘 안 먹잖아, 맞지? 그리고 점심 때 조금 바빠가지고 샌드위치 먹었다고 하면 걔가 보통 300칼로리 하거든. 그러면 그것밖에 못 먹었으면은 저녁에는 나 이거 너무 못 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금 제대로 챙겨 먹는다 생각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었어. 그리고 디저트에 생크림 케이크까지 먹었다고 하더라도 걔가
800, 300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다 합쳐도 1400밖에 안 되는 거지. 하루 종일 쫄쭉 갔다가 저녁에 폭식 많이 하잖아. 그래도 그 미네소타 기아 실험했던 1600칼로리보다 적단 말인 거지. 그거는 당연히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앞에 보여줬잖아. 미네소타 기아 실험 36명 6개월 동안 1600칼로리 먹었더니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20kg 감량. 이게 팩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우스갯소리지. 혹은 나는 적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바뀐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도 대부분 아니야. 99.9% 아니라는 거야. 많이 먹었어. 근데 그거는 너가 스스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야. 그냥 적게 먹으면 빠져. 이건 팩트야. 운동하면 더 잘 빠지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천천히 빠질 수는 있어도 무조건 빠지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 첫 번째는 굶는 다이어트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 어차피 해봐야 요요고 결과는 더 처음에 진행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꼭 기억해야 돼. 6개월간 매일 1600칼로리를 먹였더니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람이라면 20kg 감량이 되었다. 그럼 나도 20kg 그렇게 감량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동안 살이 안 빠졌다고 생각했던 건 그것보다 내가 많이 먹어서였던 거야.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야.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거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런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먹는지만 잘 파악한다면 절반 이상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인 거지. 오늘 내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컨셉의 영상들이 채널에 있어.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핵심 포인트 3개만 잡아라. 그리고 또 내가 주로 사용하는 그 어필 사용한 방법들만 하면 내가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사실 그렇게만 하더라도 거의 다이어트는 50% 이상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조금 열심히 해보면 돼. 너무 강박감 가지지 말고 힘내. 할 수 있어. 화이팅!